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잠시 후부터 미리 보는 고교 생활 경기고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 지난 수요일과 이번 주 일정에 약간 혼란이 있어서 혹시 오늘 또 휘문고 편으로 알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휘문고는 지난 수요일에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홀로를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요. 휘문고는 일단 제 유튜브에 설명 영상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잠시 후에 안내해드릴 밴드에서도 아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 이제 오늘 휘문고 편을 꼭 보시려고 오셨다면 그 영상을 이용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일단 경기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정에 혼란이 생긴 점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겠고요. 오늘은 경기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질문 사항들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화면은 보이는데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경우라면 아마 이어폰을 꽂으시거나 수신기 쪽의 볼륨을 높이셔야 할 겁니다. 대체로 이제 그 송신 쪽의 문제기보다는 수신 쪽 문제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 줌이 상태가 불안정해서 중간에 혹시 또 상태가 안 좋으면 한 번쯤 끊고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혹시라도 이 줌이 뭐 꺼지거나 이제 뭐 회의가 잠깐 회의실 닫히면 다시 같은 그 링크로 다시 들어와 주시면 제가 방을 열어 놓을 거니까요. 혹시 중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채팅창 주시고 특별히 불편하신 점이 없다고 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고교생활 신문집답 경기고 편이고요. 자, 이거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있지만 혹시 또 오늘 이 경기고 편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그다음 학원 관련 경력, 현재이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 면접, 그다음에 컨설팅 등을 담당을 어느덧 10년째 해왔고요. 주로 이제 서연고 서성을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이렇게 진학하는 친구들과 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주제의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설명에는 이제 두각학원에서 주로 이제 중3 학부모분들의 고교 선택을 돕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비고일 설명에 많이 그 공지도 받으시고 다녀보셨을 텐데 이 설명의 특징은 좀 다른 것과 다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경기고를 졸업을 하고 이제 뭐 주요 대학에 진학을 한 그런 친구들의 서면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이 됐다는 면에서 좀 특성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입시를 결론적으로는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안 그럼 이제 그게 좀 약간 미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한 3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시되고 있거나 중3들이 겪을 어떤 구체적인 정보 면에서는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내용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원이나 다른 컨설턴트들은 보통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점은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거는요. 어쨌든 뭐 생기부 블라인드로 대표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입시에 있어서 경기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 가지실 사탐이나 과탐 과목들 그리고 뭐 주요 과목 수행과 집필 평가, 그 다음에 요 학교만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질문들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 답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고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 합불 리뷰 어쨌든 입시에 있어서의 이제 경기고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요게 요 자료는 제가 설명해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서울대 합격자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가늠을 하죠. 물론 이제
이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치한 진학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사실 좀 대표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베리타스 알파라는 그 교육 전문 사이트에서 항상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런 설명회를 꽤 여러 번 해봤는데 이번에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요 자료 중에서 사실은 경기고를 처음에 이제 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자료랑 뭐 국정감사 자료랑 이제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됐었는데 일단 21년 기준 봤을 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단 13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3명으로 파악이 돼서 13명이면 이제 요 아래에 있는 학교들 뭐 대전에고 요 학교 정도에 과연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최근에 제가 설명회를 진행했었던 요 시리즈에서 하고 있는 뭐 단대부고 16명에 비해서 일단 좀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 학교가 이제 뭐 일단 뭐 그다음에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휘문고 24명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진학 실적은 조금 적은 편이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그럼 그 숫자 왜 따지냐 하면 의치안에 또 넣으면 달라지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따지는 거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분석을 조금 해보면 역시 이 그 경기고 역시 약간 D그룹 정도로 잡아야 될 것이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수시 한정된 내용이 될 텐데 수시로 봤을 때 어쨌든 서울대 합격자 수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내신의 점수의 표준 편차 같은 걸 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고등학교를 A그룹, B그룹, C그룹 이런 식으로 좀 그룹핑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전수조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였는데 그런 그룹핑에 따랐을 때 경기고는 대략 D그룹 정도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D그룹으로 잡게 되면은 지난 월요일에 뭐 숙명여고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그 지난달에 했었던 단대부고랑 같은 그룹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의치안은 좀 제외하고 봤을 때 대략 어쨌든 1점대 후반까지 서울대를 한번 써볼 수 있고 대략 2점대 중후반까지 연세대를 쓸 수 있고 뭐 3점 안팎, 3점 초반까지 고려대를 지원할 수 있는 고서성은 이제 저희가 일단 레신 때는 좀 비슷하게 잡으니까요. 그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고 정원이 대충 한 300명 후반에서 뭐 300명 그 사이 좀 알고 있는데 학점이 좀 편차가 있어서 뭐 그렇게 이제 보신다면은 대략 이제 거기 퍼센트를 곱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쓸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1등급이 4% 어쨌든 1점대가 나오는 게 대충 한 4%라고 보시면 되고 2점대를 찍는 애들이 거의 합해서 거기까지 한 11% 정도가 된다고 보면 대략 이제 뭐 전교생이 한 7, 80등 정도까지가 7, 80등 정도까지가 의치안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치안은 서용고만이 아니라 다른 의치안 포함이죠. 의치안을 포함한 서영고를 바라보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시에 있어서 이제 이 그룹핑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어쨌든 아직도 수시가 60%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일단 그 라인을 잡아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고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요것도 알겠네요. 일단 그거 보시면 일단 그 과중이죠. 네,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교 측이 밝혀놓은 학교 측의 리플렛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의 수 단위의 45% 이상을 수학과가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학과 단위수가 높고 물론 과중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 관련된 선택 과목들도 해결되는 형태 그래서 이런 과학 중점 학교로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뭐 과중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공립학교 치고는 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그래서 사실은 입시에 있어서 뭐 특목, 자사, 일반고 구분도 있지만 같은 일반고여도 특히 이제 강남권에서는 사립이냐 공립이냐 따라서 좀 더 입시 친화적이냐 아니냐를 나누긴 하는데 이런 이제 어떤 프로그램적인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이제 그 갖춰진 제도적인 면이겠죠. 제도적인 면에서는 어쨌든 꽤 운영을 잘 해온 편이다라는 것들을 아마 학교 측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런 특성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교고 저희가 이제 수시에서는 일단 D그룹 정도로 잡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대체로 이제 내신대별로 봤을 때 어떻게들 쓰는지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뭐 이게 뭐 지금 3학년이거나 2학년이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1점대 초중반 내지 나오면 뭐 대충 한 2% 정도 안에 드는 친구들이죠. 그러면 뭐 대충 한 7, 8, 9등, 뭐 6, 7, 8등 요 정도 되는 친구들 정도권에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점대 중후반이면 이제 4%나 5%까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잡아보시면 어쨌든 전교 10등대 아이들, 10등권 아이들이 10등대죠. 10등권은 아닌 10등대 아이들이 이 정도를 한번 써볼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여기 이제 근데 이 라인업이 나오는 건 정말 변수가 한 열 몇 가지 이상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단정하지 말고 그냥 대략적인 한번 선을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뭐 경기고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약간 D그룹 학교들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잘 나오는 강남권의 뭐 숙명이라든가 단대보건이랑 약간 비슷한 패턴을 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점대의 경우 그다음에 뭐 2점대는 중후반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대충 한 앞자리가 2점대가 나왔을 때 문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연고대까지 바라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2점대 초반 정도 초중까지 나왔을 때는 이제 뭐 위치한 지방까지 좀 바라보기도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따 제가 질문이 나오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끝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일단 그러면 학교 얘기로 좀 넘어가죠. 그럼 사탐, 과탐 얘기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그 카메라 중지랑 그 음소거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으로 좀 남겨주세요. 다음 사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졸업생이기 때문에 조금 제도적인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통합사회였는데 수업 듣기와 노트 필기와 모의고사 기출 여기 일단 중심됐었고 그리고 이제 2학년 이후에는 사탐이 선택이 되는데 이제 요게 좀 특징입니다. 모든 과목이 개설되지는 않고 결국 학교가 사실상 정해준다. 이게 사실은 강남권 에서는 강남권 이제 대부분의 앞서 설명을 제가 진행했던 학교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었는데 약간 이런 게 좀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은 이제 법과 정치, 그다음에 여기는 경제를 들었었다. 법과 정치, 정치하고 어쨌든 과목 이름이 바뀌었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한국 지리를 대부분 들었고 동아시아사를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해줬고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과 학생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능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정시형 학교라는 걸 많이들 찾으시는데 그 뭐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하나 그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3학년 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푼다고 해서 정시형 학교는 아니다. 이건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근데 특히 이제 이 학교는 사탐에 한정해서는 수능과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로 나왔었고 그리고 일부 이제 서술형에서 심화문항이 있어서 내신 등등 가르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수능형 문제에 익숙해지는 게 비책이다. 라고 이제 밝혀서 사탐에 한정해서는 어쨌든 경기고는 수능과 좀 친화적인 면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담당 선생님이 바뀌시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등록번 예측이 어려워서 아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원이 적다고 꼭 컷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본인이 선호하는 과목 그리고 이제 뭐 수능에서도 볼 과목을 택하는 게 정답인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탐이었고요. 자, 과탐은요. 여기 저 오타는 죄송합니다. 여기 아이고 그 나온 거. 일단 과탐에 있어서는 네, 요거 그 통합과학이죠. 죄송합니다. 통합과학부터 일단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이해 플러스 문제 유형 파악까지 준비하다.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되게 강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갖고 들어왔는데 과고 영재고를 준비했던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권 일반고에는 다 기본적으로 있는데 특히 좀 많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과중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래서 1, 2등급 맞는 것은 매우 어렵더라, 힘들더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다른 그런 이과 트랙하고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2학년에 대한 물화생지일이 있고 3학년 때 과목 두 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이제 전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으로 투 과목을 땡겨놓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특히 폭발적인 진도에 허덕거린다. 2학년부터는 그래서 선행이 필요하고 최소한 예습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평가원 기출 그리고 보통 이과는 약 독서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행 평가를 위해서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권 학교들이 이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게 주로 이제 사립 학교였잖아요. 일반고 같은 경우 뭐 일반고나 이제 그 광역자사고나 근데 어쨌든 독서를 강조하는 역시 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예과를 어쨌든 중심으로 갈 것이냐 그다음에 어쨌든 그러면 공대 뭐 서울공대부터 공대 트랙을 가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은 갈라지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이고요. 네, 이거는 아니고 다음 이제 국영수 특징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요.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문법이나 비슷한 비율이 나오는데 화작보다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얘기 좀 해줬었고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수능 스타일 출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탐이어서 국어도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조금 수능 스타일로 출제를 하는 편이고
그 내신 특유의 자잘한 암기 문제는 안 나오더라.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독해력이 있고 문법 실력을 갖추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100점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특색 있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근데 뭐 다른 시험은 안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제. 그래서 독해력 문법 시간 다 주면 뭐 점수 잘 맞을 수 있지.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강조하는 건 자잘한 암기는 없고 전반적인 플로우를 잡고 따라가는 공부법을 추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법은 좀 예외적이어서 왜냐하면 이제 뭐 모두 고르시오.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도 출제가 돼서 변별력이 좀 높은 편이더라. 그리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지만 수능 시험과 상대적으로 연계가 좀 되는 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국어였고요. 네, 수학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다. 네, 네, 특히 이제 이거는 그 뭐 보니까 약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휘문 중동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학교 내신 문제 보지는 않으니까 이제 뭐 학원 같은 데 가서 들으면 서로 얘기를 하는데 뭐 문제 뭐 서로 이제 너희 어때 이러면 뭐 휘문 중동이 이제 보통 강남 쪽에서는 수학이 좀 어렵다고 하는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모르는 문제는 어차피 못 풀기 때문에 아는 문제라도 어쨌든 다 풀 수 있게 시간을 단축시키는 답이고 결국 실수를 줄이는 게 우선이며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오답노트 사용을 적극 권유하셨다고 해요. 이제 요맘때는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실수를 줄인 덕분에 3, 2, 1까지 이제 차츰차츰 올라갈 수 있었다. 제가 그저께 희문고에서도 뭐 거의 뭐 운동부 빼고 꼴찌였다 아니면 뭐 200등권에서 막 올라온 친구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렵다는 건 결국 이 변별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변별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고 2학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 뭐 좀 하면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고 안 하면 4등급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그 안에서 결국 1, 2, 3등급 싸움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단대부거나 이런 쪽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어입니다. 영어는 암기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난다. 이거는 뭐 거의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외고가 됐든 국제고가 됐든 뭐 일반고가 됐든 결국 애들이 통암기란 표현을 쓰는데 통으로 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본문이든 문법이든 문장이든 다 외우고 봐야 된다.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법, 어휘,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어법은 사실상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휘는 평소에 단어 암기가 필요한데 반의어나 유의어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용일치 문제는 사실 3, 4회 정도 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변형 출제는 없다. 본문 그대로 출제되는 게 특성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학교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 문제가 좀 쉬워서 변별력이 약하기로 유명한 숙명 같은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이렇게 변형 없이 출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학교 영어 특징은 주관식 그래서 이제 뭐 배점이 45인데 어법, 어휘, 어법 그다음에 그 언스크램블 문항이 나온다. 그래서 언스크램블 시험에 무슨 소린가 이제 했더니 이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위 나열된 어휘를 한국어 해석에 따라 배열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 어휘만 쭉 주고 이거를 이제 한국어대로 한국어 번역대로 한번 그러니까 영작을 하는 거겠죠. 순서를 맞추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특성인데 저희 다른 학교에서 이런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점은 6점이고 이런 게 서너 문제 나오는데 놓치면 1, 2등급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어쨌든 영어 1, 2등급 한다는 얘기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쨌든 앞자리가 2점대 나와야 뭐 고서성 연고 바라볼 수 있으니까 영어대 관련 문제 맞춰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는 교과서 두세 개 난원 그리고 모의고사 20개 지문 정도가 나온다. 시험 범위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어까지 보셨고요. 그다음에 뭐 제2외국어 한번 참고로 물어봤는데 뭐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중국어, 독일어, 한문, 프랑스어 중 하나 선택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요 학년 때는 프랑스어가 거의 없어 열리지 않았고 한문은 한 번이 열렸으며 대부분 중국어, 독일어들 하더라. 그리고 중국어 수행 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쓰기와 교과서 낭독하기 뭐 이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국어의 특성상 3등급까지는 쉽게 맞을 수 있고 노력하면 2등급도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히려 이런 과목들에서 이제 뭐 4 뜨고 5 뜨고 하면 생각보다 내신에 데미지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주실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임원활동 물었습니다. 임원활동은 사실 뭐 계속 내용이 반복되고 경기고 얘기도 크게 다르진 않아서 그러니까 뭐 학급 회장이나 학생회는 내용은 제가 다시 전달할게요. 똑같은 내용이라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지만 굳이 일부러 입시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이구 동성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질문들 이제 제가 좀 받았습니다. 설명회 하면서. 근데 이제 생활기록부에 뭔가 계속 쓸 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 좀 뭔가 다르게 적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게 보통은 이제 자율날에 적히거든요. 임원 같은 거 한 게. 근데 자율날은 학교마다 적을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렇게 약간 강남권 일반고 정도 되면. 그래서 굳이 뭐 글 안을 채우기 위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행특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부 마지막 10번 항목. 그쪽에 좀 잘 써주지 않을까요 하는데, 잘 써주실 수는 있는데 글 안은 또 워낙 담임선생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의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것도 같고, 최근엔 또 이제 다른 데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학업적인 면이나 교과적인 면도 약간 넣거든요. 완전 인성면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쨌든 임원 활동이 갖고 있는 메리트는 더군다나 자소서도 앞으로 없어지고 있어서 좀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뭐 또 그런 걸 해야 학교 다닐 맛이 나는 친구들은 해야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동아리 임원을 했었는데 2, 3학년 때 독서 멘토링 회장을 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역할이 분담돼 이렇게 할 일이 많지는 않았고 다시 돌아가고 자기는 할 거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입시 커리어에서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이 독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말 이렇게 독서가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다 할 만큼 지금 특히 강남권의 뭐 숙명, 휘문, 단대부고 또 경기고들 이제 설명 요걸 좀 제가 자료 준비 다시 하면서 정말 독서가 핵심적인 역할로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동아리 활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동아리는 어디가 인기가 있냐? 그럼 경기고에서는 이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화학부와 수학부였고, 문과의 경우 영자신문부와 경제부가 있다. 자, 이거는 좀 이제 짐작이 되죠. 짐작이 왜 되냐면 당연히 이제 뭐 수학부, 이과 핵심이죠. 핵심은 수학부, 화학부는 당연히 이제 진학과 관련이 있으니까 인기가 있을 것이고, 경제부도 이제 경영경제가 어쨌든 문과는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거고요. 영자신문부는 왜 인기가 있느냐? 애들이 뭐 영문과나 아니면 미디어를 가려고 하나? 뭐 미디어는 인기학과긴 한데요. 근데 그것보다기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영자신문부에 들어가서 본인이 가고 싶은 분야의 기사를 쓰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다 관련된 활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신문부가 인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하나. 근데 이제 만일에 못 들어갔다. 이 동아리 가고 싶은 분이 못 들어갔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때는 자율 동아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 멘토링을 했다라고 앞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자율 동아리 자체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고1 때부터 없어졌는데 이제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이제 독서 멘토링에 상응하는 약간 스터디 형태로 또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신대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요 독서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일에 이제 이 친구 여기처럼 면접이 떨어져서 이제 원하는 동아리 못 들어갔다고 해서 뭐 전학을 가네, 정시로 돌리네 이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 동아리 안에서 해당되는 아까 그 전공 적합성 있는 활동을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때문에 너무 학교 생활에 물론 당연히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방과후 수업을 물었는데요. 대체로 원래 방과후 수업은 평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고등학교 설명회 한 20개 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했는데, 지난 올해까지 3년째 이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좋은 평이 나오는 데가 대일외고 정도, 그다음에 이제 엊그제 했었던 휘문고 정도였는데, 이 학교 학생들은 이제 조금 더 냉철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과후 수업 아예 안 들었다는 학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다라고 해서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는 네, 매우 이제 아이들 표현으로 비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경기고만 특성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는 점수를 그렇게 후하게 주지 않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대회와 프로그램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회와 프로그램은 일단 경시대회는 준비할 방법이 사실 많이 없다. 그렇죠. 뭐 영어, 수학, 과학 경시대회가 뭐 이게 뭐 그 벼락치기를 한다고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그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수학 UC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한 게 뭐냐? 보통 UCC라 그러면 되게 테크니컬하게 뭔가 매끄럽고 무슨 깔끔한 고퀄 애들 표현 영상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결국 내용이 중요하다. 수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이제 어떤 뭐 무슨 뭐 원리 아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인문계나 자연계 모두 지원 여기는 많이 이제 대회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이 자연계야 말할 필요도 없고 인문계도 이제 기본적으로 상경계열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인기 있는 대회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럼 앞으로는 수상 실적이 대입에 반영 안 된다는데 대회 필요 없지 않나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도 대회에 참여를 했지만 수상을 못한 친구들에 대해서 생기부를 차별화해서 적어주셨어요. 입시에 친화적인 학교들은. 그런 면에서 더군다나 이제 대회 수상까지 한 친구들은 당연히 생기부를 차별화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와 비슷한 게 이제 자율 동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상 실적이 안 들어가는 건 현 고1부터고 지금 고3이나 고2는 자율 동아리가 동아리 이름만 쓰는 식으로 해서 이제 축소가 됐거든요. 근데도 이제 입시에 신경을 쓰시는 학교들은 이 자율 동아리 활동 내용을 생기부 어딘가에 적어 주셨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이 대회를 그러니까 뭐 대회를 위해서 뭐 내신을 버리고 이런다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대회 자체를 아예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굳이 난 나가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기피할 이유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드림 프레젠테이션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본인의 어떤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주기에 굉장히 좋은 거고요. 특히 이제 요거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생涯의 기록부 쪽에 진로란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진로 관련 활동으로서. 그래서 아마 이런 대회는 앞으로도 계속 유의미하게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거 뭐 약간 스펙 쌓기처럼 막 이제 그 거짓말로 픽션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지적 나왔던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로는 제대로 답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회에 대해서 원하는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대회들이 있다. 근데 결국 다시 뭐다. 모든 대회의 경우 평소에 책을 읽고 관련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떠올린 주제를 자유롭게 진행했다. 어쨌든 독서 활동이 기원이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발표할 때 같은 좀 팁을 줬는데 이거는 사실 근데 남학생들의 특성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시간 맞춰 연습하면은 어쨌든 좀 유리하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뭐 제가 다른 설명했던 뭐 외대부고나 뭐 대원외고나 한영외고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시간은 다 맞추죠. 왜냐하면 보통 그 학생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흡 한 번 더 하면 시간을 어겨서 감점된다 그러거든요. 수행평가에서도 그런 학교들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약간 아무래도 좀 남학생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런 약간 완성도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융합인재 아카데미, 창의인재 아카데미 123 책 읽기 운동 아까 한번 보셨죠? 어떤 프로그램인데 특히 이것은 이과 문과 모두 참여할 수 있었고 123 책 읽기는 또 책 읽기네요. 그죠? 책을 선택해서 감상문을 쓰고 이렇게 활동을 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활동들을 했었다. 근데 뭐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은 활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봉사활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전원을 연결을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좋은 봉사활동은 없다. 그래서 1365는 사실 저도 말로만 듣다가 이제 좀 구체적 얘기를 이번하고 작년에 이제 제가 지도한 친구한테 여기서 이제 봉사했던 얘기 좀 들었는데요. 이 제가 이런 강남구 쪽에서 이제 봉사활동 연결해주는 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 현재 9일부터는 그 교외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구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요런 활동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양적인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네. 그래서 뭐 최근 2년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도 사실은 이제 5학기 동안 100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었고, 다만 이제 의예과라든가 사회복지학과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범대, 교사대 쪽 가실 학생들은 조금 더 신경 쓰실 필요는 있다. 고기 말고는 봉사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에필로그고요. 학생이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줬는데 우선 수시에서 실패 몇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들 말씀하시잖아요. 강남권 일반고에서는 정시가 났다. 이미 저기 정시가 늘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실제로 뭐 재수 삼수하는 친구도 많고. 근데 수시를 항상 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희문고 때부터 지금 나오고 있죠. 수명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기고의 가장 큰 장점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 내신은 이제 총 10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약간 동전의 양면 같긴 합니다. 이제 물 반잔을 보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10번이나 잘해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를 10번이나 기회가 주어지니까 한 번쯤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버리지 말라는 거고요.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을 따기 쉬운 측면이 있다. 단대국어에서도 이거 비슷한 얘기가 사실은 제가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3등급까지는 치열하지만 4등급 미출은 되게 결국 정시로 가는 애들도 있고 학력 격차도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존재를 하고 일반고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면을 좀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최상위권이라도 결과물이 형편없거나 정시대의 성적이 안 좋으면 알짜로 떨어지고 내신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학생도 실력만 좋으면 상을 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가 공립 학교잖아요, 경기고. 그리고 약간 경기여고도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어, 굉장히 공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 오해하시면 다른 그런 사립들이 뭔가 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특히 굉장히 이렇게 그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엄격하시고 공정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원칙적 매뉴얼대로 가시는 면이 있고 뭐 이제 소위 FM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약간 입시 친화적인 면에서는 네, 조금 아쉬운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학생이 뭔가 선생님 저 뭐 이런 활동 하면은 뭐 세특에 좀 더 적어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경기고나 뭐 경기여고나 이런 공립 쪽에서는 대체로 잘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그런 면에서 본인의 재량권이나 그런 면을 최대한 좀 발휘하려고 해주시는데 상대적으로 공립학교 쪽에서는 그런 이제 재량권이나 친화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대신에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저희 좀 줌이 또 살짝 좀 불안한 것 같아서 네, 한 번만 끊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방이 닫히면 한 번만 나갔다가 똑같은 링크로 다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